취임 일주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새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가주민 가운데 410만여 명이 실업수당을 일부 혹은 전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감사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2차 코로나 경기부양책 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연방국세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에서 2시간 거리인 휴양도시 팜스프링에 한인회가 창립됐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 속 지역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민원 창구가 돼 어려운 시기에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대아시아 수입 화물이 폭증하고 물류 정체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한국 수출업계와 한인 물류업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LA시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들이 보고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과 관련해 북핵의 단계적인 폐기 목표와 일괄 타결인 이른바 빅딜에 대한 선택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의회 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배신자들에게 보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앞두고 랠리 숨고르기에 들어가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흐린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8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추가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틈탄 사기 행각이 가주에서 성행하고 있어 국세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이 2차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을 노린 사기 행각들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주의 납세자들에게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2차 코로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지급과 세금 보고 처리 시작되는 시기가 맞물리는 것을 악용해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다양한 방식의 현금 지원금 사기와 금융사기 행각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범죄수사국 LA지부 라이언 코너 수사관은 최근 코로나 지원금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들이 드러나 국세청이 전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LA지부는 치안당국과 공조해 사기범 검거에 나섰으며 가주의 납세자들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는 이 같은 사기 행각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흔한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기 행각으로는 1,200달러의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납세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코로나 지원금 관련 사기 이메일,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피싱 사기 행각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가정용 코로나 테스트 킷을 보내준다던가 팬데믹으로 힘든 주민들을 돕는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 도네이션,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해 큰 수익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치안당국과 함께 국내외의 수백 건에 달하는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 관련 사기 행각 수사와 함께 주민들이 사기 행각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몽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기 행각은 국립재난사기센터 NCDF 한라인 전화번호 866-720-5721로 연락해 신고하거나 NCDF 웹사이트 justice.gov/disaster fraud를 방문해 컴플레인 폼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납세자들의 경우 연방재무부 세무조사국 홈페이지 treasury.gov/tigta 방문 후 사기 행각 신고가 가능하며 수상한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phishing@irs.gov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2차 경기부양책에 따라서 이달 1일부터 세금 보고한 주민에 한해 현금으로 1인당 $6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추가로 1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가주민 가운데 410만 명이 실업수당을 일부 혹은 전액을 다시 토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감사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가주고용개발국 ED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밀려들면서 실업수당 청구인의 수혜 자격 여부 검증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EDD가 청구인의 자격 조건을 일일이 검증하는 작업을 건너뛰고 실업수당을 지급해왔다는 것입니다.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주민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많고 또 과도한 액수의 실업수당이 지급된 케이스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이 시작된 후 270만 명의 무자격자들이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민 170만 명은 과도한 액수의 실업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국의 대아시아 수입 화물이 폭증하고 물류 정체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한국 수출업회와 이 한인 물류업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LA 지역 지상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 관문인 LA항과 롱비치항은 최근 수입 화물 병목 현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운송 비용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3배로 껑충 뛰었고 화물을 부두에 내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에 진출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품을 실어 나르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 운임 비용이 1,500달러에서 4,500달러로 올랐다며 항만 정체 현상으로 배에서 짐을 내리지 못해 트럭이 10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방역업체는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한국에서 선적한 마스크가 거의 4주나 걸려 LA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태평양을 건너는데 길어야 2주일이면 충분했지만 항만 병목 현상으로 화물 하역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임비 상승에 항만 대기 지체료까지 물게 되는 업체가 속출하자 한인 물류업체는 LA시에 물류 대란을 해결해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LA 롱비치항에선 항만 노동자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 하역장 셧다운 우려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롱비치 항만 근로자 700명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수입 화물 폭증에 일손 부족까지 겹치면서 지난 19일 45척의 컨테이너선이 물건을 내리지 못한 채 바다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연방 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LA에서 2시간 거리인 휴양도시 팜스프링스에 한인회가 창립됐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코로나 팬데믹 속 지역 한인들에게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신청 서비스를 돕는 민원 창구가 돼 어려운 시기에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독도화가 권영섭 화백의 팜스프링스 독도 갤러리에서 20여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팜스프링스 한인회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 초대 회장에는 뉴스타 부동산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소피 리 씨가, 이사장으로는 힐링 마을을 운영하는 로렌 장 씨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팜스프링스 다운타운을 포함해 인근 캐서드럴 시리, 인디오, 란초 미라지, 라킨타, 팜 데저트 등 코첼라 밸리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한인 인구가 4천여 명에 달하는데 은퇴한 노인층 외에도 식당과 세탁소 등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보 교환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서둘러 한인회를 창립했다고 합니다. 소피리 팜스프링스 한인회장입니다. 한국 분들이 EIDL, PPP 신청을 하시고 싶어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다든가 영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문의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한인회가 창립이 되면 한인회 차원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시니어분들은 영어 때문에 하다못해 병원 예약하는 거 하나까지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또 편지, 전화
이런 걸 도와드릴 수 있게 돼서 한인회가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병원을 이 동네로 유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병원이에요. 한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 패밀리 닥터 시니어들을 위한 병원이 없어서 지금 LA 다이아몬드바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에 세컨 오피스 오픈하는 거를 지금 장소도 물색하고 있고. 팜스프링스 한인회는 분기별로 한인회지를 만들어 지역 한인들에게 발송해 정보를 교환하고 구인, 구직, 한인 관련 비즈니스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팜스프링스는 백인 인구가 많지만 최근에는 한인과 중국계, 베트남계 등 동양인 인구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팜스프링스 한인회 관련 문의는 전화 760-895-7755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윤호입니다. 전국 대도시 재정 상태 순위 중 LA시가 중급,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시가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트루스 인 어카운팅이 2019년도 전국의 75개의 대도시와 대도시가 진 부채를 비교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LA시의 경우 지난 2019년도에 51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납세자 1명당 4,000달러의 세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사진들은 LA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중급의 재정 상태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 현재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오렌지 카운티의 얼바인시는 2019년도 3억 7,030만 달러의 시 재정 흑자가 발생해 이번 조사 대상 대도시들 중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얼바인시 외에 가준의 시 재정에서 흑자가 발생한 시는 스탁턴시와 프레즈노시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명문대 입학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버드대 22일 발표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조기 정시 전형 지원자가 5만 7천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원자 4만 248명보다 42%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버드대는 올해 입학 전형에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합격자 발표일을 오는 4월 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브라운대 역시 올 입학 전형에 4만 6,469명이 지원해 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원자 3만 6,592명에서 2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명문대들은 올해 입학 지원자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SAT와 ACT 등 수학능력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등 입학 전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노리고 지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정시 전형 합격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난달 발표된 조기 전형 합격률에 따르면 대다수 명문대에서 역대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5개월 연속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되며 탄탄대로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여전히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에서 5순위의 영주권 판정 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다음 달에도 1에서 5순위까지 이민청원서만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켜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달리 가족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한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여전히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9월 15일로 고지되면서 5개월째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7월 15일로 고지되면서 일주 진전된 데 그쳤으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 부문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8년 7월 15일로 일주일 개선됐습니다.
LA시 경찰국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들이 보고됐습니다. 어제 LA 경찰국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소속 25년 베테랑인 필립 수다리오 경관이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LA시 경찰국에서 여섯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LA시 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현재 경찰국 내 직원 8명이 코로나에 감염돼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셰리프국은 오늘 14년차 베테랑인 트윈타워 교정국 소속 산티아고 카릴로 데퓨티가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1,800명의 소속 데퓨티들이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1,000명이 넘는 데퓨티들이 자가 격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부인과 자녀 양육권 다툼을 벌이던 30대 한인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른 후 6세 아들과 함께 사라져 납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졌다가 하루 만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한인 황재명 씨가 지난 24일 오전 5시 15분경 자신이 살던 주택에 방화를 일으킨 뒤 6세 아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황재명 씨의 전 부인이자 사라진 황모 군의 어머니는 지난 24일 낮 12시경 경찰 측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신변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황 씨와 아이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황 씨를 공개 수배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황 씨와 아이가 이날 오후 펜실베니아주 윈코테 라임킬든 파이크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다고 알렸습니다. 하루 뒤인 25일 오전 경찰은 황 씨와 아이를 발견해 황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다친 곳이 없이 현재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볼뱅크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범의 총격으로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5분 200블락 웨스트 타운가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 1명이 총격을 받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범들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 2명을 수색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세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홈쇼핑월드 청정 거제도 수산물, 말린 홍합, 옛날 쥐포, 자반고등어, 자연산 바다장어 등 싱싱한 거제도 수협 제품들이 여러분의 밥상을 책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제품, 디지털 체온계 14불 99, KF94 100장 구매 시 80전, 세니타이저 500ml도 1불에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LA점 올림픽과 아드모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보험쟁이 홍유라입니다. 보다 행복한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이때 사회 또는 정부가 아닌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갖고 계신 401k를 안전한 곳에 옮기거나 개인 엔퇴 플랜인 IRA의 더 나은 조건을 알아보는 일, 생명보험으로 나와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는 계획까지 전화 한 통으로 보험쟁이 홍유라가 그 새로운 시작의 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213-769-976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소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치안가가 설날을 맞아 총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및 캐시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2월 5일과 19일 금요일 해치안가에 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행사당일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하며 응모권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당첨도 가능합니다.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차원이 다른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 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시각으로 5시 22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간별로 정체 구간 많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부터 16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오늘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9마일대로 정체 중입니다. 또 브로드웨이와 교차 지점부터 속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파크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20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5번 프레이 놀스 방향 그랜드 비스타 애비뉴 구간부터 서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1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9에서 20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에로요 블루버드 구간부터 9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이고요. 생게브리엘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3에서 9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 2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오렌지 그로브 애비뉴와 교차 지점 5에서 10마일대로 부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놀스 방향입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유니버셜 센터 드라이브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8에서 16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1번 놀스 방향 랭커신 블루버드에서 4시 후반대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인해 이 구간 현재 정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에서 16마일대로 101번 놀스 방향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101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홀리우드 블루버드부터 12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역시 오늘 브로드웨이와 교차 지점까지 5마일에서 18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을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와 교차 지점부터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9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놀스 시에라 마드레 블루버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칼슨 스트립과 교차 지점에서 추돌 사고, 5번 사우스 방향 605번과 교차 지점에서 추돌 사고, 405번 놀스 방향 게티 센터 드라이브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오늘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2,830만 달러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 2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1억 1,15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0센트입니다. 4분기 순대출은 133억 5,600만 달러, 예금은 143억 3,400만 달러입니다. 자산은 171억 660만 달러입니다. 한미은행이 오늘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분기에 1,430만 달러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 47센트를 기록해 전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의 순이익은 4,220만 달러, 주당 순이익 1달러 38센트를 기록해 전년보다 28.7%가 늘었습니다. 4분기 대출은 신규 대출에 힘입어 4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연간 4%가 늘었고 예금은 52억 8천만 달러로 연간 6.4%가 늘었습니다. 자산은 62억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 일주일을 맞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 불평등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지난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인종적 평등에 대한 이 나라의 태도에 있어 변곡점이 된 사건이자 수백만 미국인과 세계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구조적 인종차별이 미국을 아주 오래 괴롭혔다면서 평등의 증진은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주택도시개발부에 주택정책에 있어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에 외국인 혐오증 대응도 지시했으며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와중에 매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며 법무부에 아시아계 미국인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면서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수감자 중 상당 비율을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가운데 사설 교정시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재소자들을 수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들 기관과 계약을 갱신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날짜별로 주제를 정해 행정명령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날 주제는 인종적 평등, 27일은 기후변화, 28일은 건강보험, 29일은 이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차게 들고 나온 새 이민 정책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오늘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유예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6일 만에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루 팁턴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추방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추방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야심찬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했고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 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추방유예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2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버비 스콧 의원이 임금 인상 법안을 하원에 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 7.25달러의 연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5달러로 인상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외에 주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이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콧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은 경제적,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투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장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된 만큼 임금 인상 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전 최저임금을 2배로 인상하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뿐 아니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50%대 후반에서 60% 초반의 지지율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초보다 높은 지지율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지난 21일에서 22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엑스와 함께 유권자 9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3%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7%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응답이 확연히 갈린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94%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70%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당파는 62%가 지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안별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정부 관리를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각각 69%, 6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닝 컨설턴트가 지난 22일에서 24일 유권자 1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원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과거 한 번도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는 않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민주당은 블링컨 지명자가 외교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보였던 동맹국들과의 난맥상을 복원해 미국 외교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겁니다. Mr. Blinken is just the right person to rebuild and reassert America's national security prerogatives on the global stage and reestablish the first instrument of American power, diplomacy. 미국 상원은 2시간여의 토론에 이어 투표를 거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이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백악관과 국무부의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인사들이 포진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설리반 보좌관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기존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22일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철저한 정책 검토를 거쳐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잡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취하게 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검토와 함께 동맹국들과 조율을 계속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른바 점진적 딜과 빅딜 사이에서 바이든 정부가 선택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핵법에서 선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기 과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제재를 푸는 방안이거나 완전한 핵 폐기와 제재 전체를 맞바꾸는 이른바 빅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은 지역 안보와 인권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행정부와 협의 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협의를 시작하는 등 동맹국과 조율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 인준으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진용 인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내부 조율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 주요 직책에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은 주목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최고위급 결정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던 전임 정부와 달리 신중하게 조율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북핵 문제가 바이든 정부에게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는 시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은 상원이 오늘 의원들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 상원 의장 대행이 재판장 선서를 하고 심판 절차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심판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됩니다. 하원 소추 위원들은 검사, 상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직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당 논의에 따라 리히 의장 대행이 주재자로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하원의 소추 위원들은 전날 상원의 탄핵 소추안을 송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심판 절차는 내달 8일 시작되는 주에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폴 의원은 선서 후 곧바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슈머 대표는 퇴임 후에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원은 심판을 진행할지 여부에 묻는 절차 투표에 나섰습니다. 양당의 첫 표 대결에서 재판 개최에 찬성 55표, 반대 45표가 나와 폴 의원의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공화당에서는 단지 5명만 민주당에 동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밋 럼니, 벤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커스키, 패투미 의원입니다. CNN은 폴 의원의 주장이 당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었지만 절차 투표는 이번 재판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차별화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 라인 성형외과. 하버드 출신 성형 전문의들로 구성된 라인 성형외과의 2021년 새해 프로모션. 닥터 야오의 섬세한 상안검 성형 2,300불. 샤넬 PRP 관리 600불. 면역주사와 비타민 주사 5회 500불. 이중턱을 없애는 V라인 앵커 실리프팅과 지방분해 주사 2회 1,900불. 목주름 집중 케어 3회 1,200불. 시술, 이제부턴 클리닉이 아닌 전문 성형외과에서 하십시오. 라인 성형외과 213-383-3322, 383-3322.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 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빛으로 피부 속을 메이크업하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혁명의 시작. 카후나 LED 마스크. 피부 타입에 따른 3단계 관리 모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피부와 두피를 동시에 케어합니다. 피부 미백, 탄력, 수분 보습, 주름, 잡티, 여드름. 이 모든 것을 카후나 LED 마스크로 해결하세요. 20대의 나로 다시 돌아간다. 카후나 LED 마스크. H마트와 함께 행복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하나름 고국통신에서 신충전 설날 선물 세트를 최대 35% 할인 판매합니다. 고국에 계신 지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 세트부터 최상급 고기 세트까지 H마트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페인트 머그잔 2인 세트, 쿠하우스 마사지 쿠션과 전기 보온 코트 등 하우스웨어 특별 세일. 지금 바로 가까운 H마트에 방문해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반드시 이첩하게 돼 있긴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도 덩달아 난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누가 맡아야 하느냐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도 결과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직접 출국 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서 법 규정을 따지면 공수처 수사가 더 적합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공수처가 출범하긴 했지만 아직 검사와 수사관을 뽑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월 말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정식으로 아마 다 인원 다 모집을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를 두고도 아직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실상 과도기인 셈인데 검찰 수사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미 법무부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소환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일단 수사 이첩에 대한 여러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공수처 1호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전례가 없는 논의인 만큼 당분간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인권위 결론이 나오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민주당과 남인순 의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책임질 때라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민주당 지도부. 인권위 조사로 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자 결국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서울시에 전했던 여성운동가 출신 남인순 의원은 두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도 불찰이었고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써서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고 사과한 겁니다. 민주당도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피해자와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 성추행 사태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며 다른 당을 타자화하기 전에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책임질 때라며 남이번의 사태와 함께 민주당의 징계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유출하고 2차 피해를 가한 남인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비겁한 침묵으로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다는 것이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민주당과 최대한 부각하려는 국민의힘. 인권위 결정으로 양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며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연아입니다. 성평등을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정의당은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속 유력 정치인의 이딴 성폭력 사건이 터졌던 민주당에선 정의당을 비판한 당 농평에 대해 부끄럽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성추행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8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대북주 젠더인권본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19일까지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는데 김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장 의원에게 사과와 함께 당대표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대북주 본부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2차 피해를 고려해 철저히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김 전 대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되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도중 내용이 알려지면 피해자 입장이 왜곡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묻는 사람이 있다며 2차 피해에 유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등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무관용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성론은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정의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당 논평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은 민주당 입장문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남이 겪은 문제인 듯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받는 남인순 의원도 피해자와 모든 여성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가 소해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해치안가가 설날을 맞아 총 10만 달러의 이지플레이 및 캐시 상금이 걸린 추첨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2월 5일과 19일 금요일 해치안가에 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클럽 회원이면 누구나 행사 당일 슬롯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며 응모권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중복 당첨도 가능합니다. 해치안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차원이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차,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미식가 부부의 트윈 프레셔 라이프. 오늘은 어떤 밥을 먹을까요, 뭐? 난 찰지고 쫀득한 밥이 좋으니 고압 모드로. 난 무한 모드로 밥을 더 꼬슬꼬슬하고 담백하게 쿠쿠 트윈 프레셔. 서로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취향이 다른 우리 부부는 쿠쿠로 트윈 프레셔합니다. 고압과 무압 두 가지 선택으로 누리는 취향 존중 집밥 라이프. 명품 전기압력밥솥 쿠쿠 트윈 프레셔. 구입 문의는 키컴퍼니 323-780-8808.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앞두고 랠리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 블루칩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S&P 5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거세져 장 마감 몇 분을 앞두고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96포인트, 0.07% 하락한 3937.04에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74포인트, 0.15% 내린 3,849.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93포인트, 0.07% 떨어진 13,626.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정강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존슨앤존슨 등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해 블루칩 실적 기대가 한껏 높아졌고 지수는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일 S&P 500과 나스닥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계속된 상승에 레벨 부담이 있는 데다 최근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도 커졌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경제와 기업 실적 등 우호적인 펀더멘털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글로벌 확산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3% 내린 52.6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1% 내린 55.8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도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폭발로 인한 공급 불안과 최근 중국, 인도 국경 충돌로 불거진 지정학적 불안 탓에 유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2% 떨어진 1,850.9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오늘 북한 해커들이 사이버 보안 전문 블로거로 위장해 소셜미디어 보안 연구자들에게 접근,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은 여러 다른 회사와 조직에서 취약성 연구에 종사하는 보안 연구자들을 겨냥해 지금도 진행 중인 조직적인 활동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은 북한에 기반한 정부 지원 단체의 소행이라고 구글은 추정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소셜 엔지니어링 기술로 특정 보안 전문가들을 노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2억 도스를 추가로 구매해 올 여름까지 모두 6억 도스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식품의약국이 허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각각 1억 도스씩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여름까지 활용 가능한 미국의 총 백신 확보량은 현재 4억 도스에서 6억 도스로 늘어납니다. 한 명당 2회 접종 기준을 생각하면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3억 3천 명의 미국 인구 중 곧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인구는 2억 6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배포하는 백신 분량을 현재 주당 860만 도스에서 앞으로 3주간 주당 1,000만 도스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이번 주 내내 LA 낮 기온 50도대에 그치며 상당히 추운 겨울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밸리와 산간지대는 40도대 후반까지 낮 기온 떨어지며 더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에는 내일부터 또 다른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내일 이른 새벽과 오후 한때 다시 이슬비가 오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은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9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0도, 49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4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57도, 밤 최저 5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신축년 새해에도 고객 여러분의 희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